저는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학생들 연기 지도를 하고 있는 이호엽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저의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연극영화과 입학을 위한 입시 연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사실 저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인물들을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닮은 직업이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배우라는 직업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30대면 30대답게 연기하면 되고, 40대, 50대 혹은 제가 노인이 돼서도 저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란 직업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었을 때 가장 불타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와 직결돼 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을 때,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면서 불타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학교의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에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자기만의 목표들을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그냥 상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되기 위해선 좋은 교육이 필요하니까 나는 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잘 했으니까 최소한 저 작품에 출연해야 돼 하는 목표들을 갖고 이제 하는 것이 초반, 특히 배우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배우를 사실 꿈꾼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멋있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학교에 가면 내가 얼마나 멋있어질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대학교 입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린 나이,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17살 때부터 연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땐 이미 3년이라는 어떤 연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사실 연기를 정말로 애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그냥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한 건지 좀 스스로 이제 확립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연기를 사랑하고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제가 왜 배우를 하게 됐지? 결정을 하고 또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좀 돌아봤었던 시간이 대학교 때 있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떤 사건이 있었었는데, 대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연기를 3년을 했고, 제 주변 친구들은 연기를 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같은 연기 수업을 봤는데 저는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연기가 이게 지금 어떤 걸 원하시는지 보다는 저는 그냥 항상 멋있고 싶었고 폼 잡는 거에만 집중했었던 사람이라 이런 연기 수업이 좀 낯설었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큰 자극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연기란 게 그냥 남들에게 그냥 멋있고 그냥 막 되게 환상적이고 이런 것이었나?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것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었나? 근데 저는 후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스스로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왜 연기를 하게 됐는지. 배우가, 저도 이제 배우 활동을 했었을 때 경험했었던 것 중에 혼자서 예술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자극을 받고 성장하고 또 깨지기도 하면서 점점점 나 자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에 갔었을 때 그 좋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작업에서 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를 가서 혹은 좋은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학교에 가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시너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교육기관에서 또 좋은 꿈을 꾸고 또 좋은 노력을 했었던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수많은 오디션을 떨어졌고, 사실 합격한 거에 비해서 떨어진 게 훨씬 많아서 어떤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좋은 역할들에 캐스팅이 된 다음에 많은 주변 배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운이 좋았던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주연이다 보니까, 근데 신인 배우가 주연을 맡게 되려면 이제 신선한 얼굴이어야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리스크가 있는데, 좀 신인 분들 중에 좀 여유가 있고 훈련이 좀 잘 된 배우를 찾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 돌이켜보면. 제가 아무래도 어린 나이부터 이제 계속 이제 다른 길로 안 새고 연극이라는 장르에 주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연극 주인공을 바라고 훈련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연극이라는 장르의 연기와 그 무대의 특성에 맞는 연기를 계속 훈련해 왔는데, 마침 그게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되게 많은 훈련이 돼 있고 또 그곳에서 되게 경험이 많은 신인 배우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캐스팅 당시에 이제 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신인인데 뭔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뭔가 신인답지 않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외모는 신인이에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연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은 좀 그런 훈련들과 또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한계를 쭉 파왔었던 그 시간들이 그런 캐스팅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좀 사람들 관계를 잘 맺어서 좋은 역할을 맡는 배우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실력이 좋아서 캐스팅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신기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극 무대로 가려고 했었던 타이밍에 이 신인 배우를 주연으로 삼고 싶어하는 공연들이 오디션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그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런 연극 등에서 그런 좋은 역할들을 공개 오디션으로 많이 했었던 시기였는데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런 오디션이란 거를 좀 해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보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작품이 어떠한 느낌의 작품이고, 또 이 작품의 감독님이 이 전작에서 어떠한 분위기의 배우들을 캐스팅했었고, 또 이번 작품도 어떠한 결의 작품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오디션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배우가 자기 고유의 것도 있지만 작품에 맞춰서 또 변화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미리 어떤 유형인지 알고 오디션을 본다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넷플릭스보다 유튜브가 먼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히 이 신인 배우들에게 그냥 바로 공중파라는 데뷔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신인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근데 유튜브에서 뭐 웹드라마나 이제 그런 가벼운 작품들이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좀 제작이 되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신인 배우들이 조금 자신의 연기들이나 자기 나이에 맞는 역할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었던 뭐 제자들도 최근에 이게 뭐 바로 공중파나 뭐 넷플릭스에 데뷔하는 것이 아니라 뭐 웹드라마로 천천히 경력을 쌓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배우 이제 활동에 접근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사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배우들이 좀 한동안은 되게 전형적인 역할에 좀 매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형사나 아니면은 뭐 깡패나 뭐 그런 영화에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약간 좀 제한적인 어떤 장르들 때문에 해야 되는 연기들이 좀 제한돼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이제 좀 다양한 장르로 많은 작품들을 내면서부터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연기의 영역과 맡을 수 있는 캐릭터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 경력자를 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순간에 여유와 또 그런 호흡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배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수많은 스태프들과 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집중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분들에게나 스스로에게도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겁을 좀 없애고 이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노출돼야 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카메라 앞에 많이 쓰고 싶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자기 스스로를 좀 많이 노출을 하는 거죠. 뭐 스스로 혼자서 연습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스터디로 모여서 계속 촬영 연습을 하는 등 자기 하루의 시간에 약간 그 촬영 관련된 어떤 그런 습관들을 계속 만들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노래를 잘하고 싶은 친구가 하루 종일 노래를 연습하듯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연습을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극이라는 장르를 가장 공부했고 가장 애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창작자, 특히 감독님이시나 아니면 작가님의 어떤 그 생각들과 그림들을 배우들이 그걸 잘 살아있게 연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극도 물론 창작물도 굉장히 많지만 연극이란 장르는 뭐 고전 문학이나 아니면 유명작들을 좀 다시 공연을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만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역할을 다른 배우가 하기도 하고 다음 달에 다른 프로덕션에서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게 허용이 되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번 올라간 작품이 리메이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연극은 참 그런 것이 좀 잘 돼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우 스스로 한 똑같은 캐릭터를 다양하게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이제 다른 그냥 바로 활동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훈련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훈련이란 게 뭐 연기를 오래 했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또 뭐 좁은 무대, 큰 무대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연기를 또 해보셨기 때문에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연극을 하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훨씬 더 좀 능숙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많은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바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연극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연기력과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좀 경험을 한 다음에 데뷔를 하는 것도 또 좋은 방식이다라고 추천을 또 해주기도 해요. 연기상을 뭐 받으려고 연기를 뭐 준비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같은 작품을 원래 데뷔작인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던 햄릿의 햄릿 역을 맡아서
처음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데뷔를 해서 연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았어요. 좀 아무래도 좀 여유도 없고 또 이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직돼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 첫 년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평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걸 재공연을 했거든요. 재공연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다시 한번 했던 작품을 다시 하다 보니까 좀 안 보였던 부분들도 보이고 또 하고 싶었었던 것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연기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좀 감사하게 상까지 받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우랑 좀 대본에 있는 어떤 글이나 상황들을 입체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 입문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인데 사실주의 연기에 관한 그런 훈련법들이나 그 사실주의 연기를 경험했었던 그 저자의 경험들이 좀 담겨 있어서 저희가 연기하고 싶은 그 진실되고 깊이 있고 또 그 인물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연기 사실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배우가 좀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연기한다 말고도 보는 사람에게 충분히 그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는 릴렉스도 할 줄 알고 또 텐션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이라서 그 책도 좀 추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하고 뭐 미카엘 체홉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갈매기의 저자인 안톤 체홉 다 러시아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다 뭐 친구이자 친척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실주의 연기론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었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사실주의에 대해서 고민했고 실험했고 했었던 부분들에서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연기라고 하는 게 그 인물이 돼서 그 순간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를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제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게끔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보는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의 배우를 배우로 보지 않고 인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좀 관객들이 좀 봤을 때 훨씬 더 사실적이면서 또 매력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에서 그 박해일 배우님하고 탕웨이 배우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연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제돼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좀 진실되기도 했고 또 공감도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를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또 너무 성공이라는 단어에 또 빨리 접근하고 싶어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배우로서의 삶 혹은 또 예술가로서의 삶에 그렇게 이제 즐기면서 취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마치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의 삶이나 현재 이제 사람들과 다양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별거 아니고 또 재미없는 부분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기를 배우면서 많은 이제 배우들을 만나게 됐고 다양한 배우들과 경험을 하고 또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들이 꼭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으로만 좋은 배우가 되진 않더라고요. 어떤 배우는 오랫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를 하다가 점점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을 사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되기도 하고 배우의 삶이 꼭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모아보면은 마치 꽉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0년 뒤에 잘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도 잘 될 수가 있는 게 배우의 삶이라서 그래서 저는 순간을 즐기고 지금 현재 지금 내 삶이 배우로서 지금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믿지 않으면 의미 없는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우를 하고 싶은 분들에겐 어떤 너무 커트라인을 두지 말고 자기 삶에, 또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건 큰 결심이니까 그 결심만큼 자기의 삶도 조금 더 이 배우의 삶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취해 있어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아무래도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완전히 몰두하기 위해선 어떤 정신이나 신체도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는 있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이제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었던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인물에 가깝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의사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손동작 하나하나며 이제 또 의학적 용어들을 공부한다든지 또 실제로 병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등의 것들을 공부하고 상상하고 또 그것이 또 능숙해질 때까지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건데, 사실 밖에서 다른 분들이 보면 정말 아무런 일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혼자서 맨날 병원 다큐멘터리 보고 병원에 가서 앉아있고 관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배우들이 좀 가장 연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냥 너 자신을 연기해라, 너가 지금 느끼는 대로 연기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인물을 저답게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느껴보지 않은 감정이기도 하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실되고 또 그 순간에 내 인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되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까지도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아킨 피닉스 배우님의 그 조커라는 영화를 봤을 때인데, 이제 평소에도 이 인물로서 계속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촬영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그 인물에 집중하고 있고, 또 촬영이 들어간 순간에도 너무 대본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인물로서 느껴지는 것들을 즉흥으로 연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그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셨을 텐데 그 호흡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좋은 영화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성인 20살, 21살 등의 이제 20대 초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이 어린 나이에 정말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연극영화과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거의 잠을 줄여가면서 연기에 집중하고 또 소리에 집중하고 이러면서 자기 개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거든요. 가끔 보면 제가 좀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부터 되게 자기의 삶을 좀 많이 좀 투영하고 또 자기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애정하는 것에 쏟는 그 에너지가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또 거기다가 이제 좋은 선배님들의 연기들을 보고 자란 저희 이제 후배 배우들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더 양질의 작품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농담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전엔 우리가 사투리 같은 어떤 그런 언어들을 공부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세계 언어들을 공부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거나 어린 시절에 나는 나중에 뭐 헐리우드 가서 연기할 거야, 나는 나중에 칸느 영화제 나갈 거야 이러면 웃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저는 나중에 외국에서 활동하려고 해도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배우의 방향 중에 하나가 된 거거든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앞으로 더 그쪽 방향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배우의 삶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작품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또 플랫폼도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이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활동했었을 때보다 더 다양한 장르를 바라보면서 이제 배우를 꿈꾸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무조건 SBS, KBS, MBC 안에 출연을 해야 그래야 또 주변 동네 아줌마들이 알아봐야 성공이라고 느꼈었던 세대라면 현재는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넷플릭스 혹은 뭐 유튜브 등 자기가 활동하는 데에서 충분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배우의 어떤 꿈을 꾸는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정세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거든요. 현실에 존재할 법하면서도 또 같이 있으면 굉장히 호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르가 되고 싶거든요. 이호엽이라는 장르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역할을 봤을 때 이거 이호엽 배우가 하면 딱인데 라고 할 수 있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르가 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지도자로서는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그냥 연기가 하고 싶다라는 호기심으로 온 친구들도 있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온 친구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쭉 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갈 수 있게 연기를 좀 사랑하고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